이미 알고 있다는 착각. 노래를 잘 부르고 싶었다. 개그맨이자 뮤지컬 배우인 정성화에게 노래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형, 노래 부르는 방법은 내가 30분이면 알려줄 수 있어. 그런데 그걸 형 몸에서 제대로 운영하려면 10년은 꾸준히 연습해야 해. 그 점을 꼭 알고 있어야 해. 그 말을 듣고 보니 요식업도 마찬가지였다. 나도 식당으로 돈 버는 법은 10분이면 알려줄 수 있다. 아니, 요식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 첫째, 맛있게 만든다. 둘째, 식재료를 속이지 않는다. 셋째, 청결하게 만든다. 넷째, 손님과 주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이윤을 남긴다. 다섯째,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이게 전부다. 사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해법을 알고 있다.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는지 모든 사람이 안다. 다만 그걸 자기 몸에 적용해 운영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실패한다. 돈을 벌려면 돈을 줬지 않아야 하는 것도 안다. 그런데 모르는 새 돈을 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아는 것과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대개 알고 있는 것을 자신이 운영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15분 이상은 운동을 해줘야 건강해져. 당연하지. 나도 알아. 보통 우리는 운동을 다짐하고 딱 하루 열심히 하고 힘들어서 그 이후로 한참 동안 운동을 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렇다. 내 몸을 몰라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 몸의 역량은 얼마만큼인가? 지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려면 어떤 계획을 따라야 하는가? 자신을 판단해 몸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처음 책을 읽어야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열정에 휩싸여 1500쪽짜리 벽돌책을 하루에 읽겠다고 덤빈다. 하지만 잘못된 계획은 실패를 부르고 실패는 자존감을 하락시키며 결국 독서를 포기하게 만든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믿는가? 아니다. 안 된다. 한 번도 책을 읽지 않았던 사람이 한 번에 1500쪽을 읽어 내려가기란 불가능하다. 이럴 땐 차라리 겸손해지는 게 낫다.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100쪽 읽겠지만 나는 꾸준하게 읽으려면 하루 30쪽부터 시작할래. 이런 생각이 훨씬 큰 도움이 된다.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 미저리 등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븐 킹은 글쓰기에 관한 책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 번쯤 남의 글을 읽고 매료되지 못한 작가는 자기 글로 남들을 매료시킬 수 없다. 이는 한 번쯤 남의 글을 읽고 매료된 사람은 자기 글로 남들을 매료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즉,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고 자기 글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우리는 방법을 몰라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쓰지 않아서 못 쓰는 것이다. 글쓰기 방법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다. 나 역시 30분이면 글쓰기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 첫째, 단문으로 쓴다. 둘째, 능동태로 쓴다. 수동태는 최대한 피하라. 넷째, 명쾌하게 쓴다. 단문으로 써야 쉽다. 단문은 분명하다. 쉬운 글이 읽기 좋다. 접속사 없이 한 줄로 끝나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앞의 내용을 망각하지 않는다. 단숨에 뜻을 파악한다. 또 단문을 자주 써보면 저절로 은유와 비유, 상징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은유를 사용할 수 있으면 최고의 글쓰기를 할 수 있다. 단문 연습은 은유 연습이다. 수동형은 소심하다. 능동형은 씩씩하다. 당신이라면 어떤 글을 읽겠는가? 명쾌하게 쓴다. 뭐뭐하는 것 같다만 버려도 명쾌하다. 배고픈 것 같아요. 내 배다. 남의 배가 아니다. 내 배가 고프면 고프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라. 영화가 감동적인 것 같아요. 영화를 누가 봤는가? 내가 봤다. 감동을 누가 느꼈는가? 내가 느꼈다. 근데 왜 씩씩하게 감동이에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이 책이 독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책과 이 책은 독자 여러분께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책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책을 사겠는가? 이 정도만 알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다. 내가 증인이다. 나는 이 3가지 기준으로 3권의 베스트셀러를 썼고 대만과 러시아, 베트남으로 판권도 수출했다. 이제 여러분은 글쓰기 방법을 알았다.
다음으로 운영하는 연습법을 알아보자. 지금 당장 책을 내려놓고 눈앞에 보이는 사물 중에 글쓰기 가장 어려워 보이는 소재를 하나 골라라. 그리고 그 소재로 10분 동안 쉬지 않고 글을 써라. 알람을 맞추고 알람이 울릴 때까지 그야말로 쉬지 않고 손을 계속 움직여야 한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을 계속 받아 적어라. 무슨 말을 써야 할지 생각이 안 나면 생각이 안 난다라는 말을 써라. 생각이 안 난다. 아직도 생각이 안 난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 명환아, 도대체 글쓰기를 얼마나 안 했으면 2분이 지났는데 한 줄도 못 쓰고 있니? 정말 한심하다. 이럴 줄 알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줄도 못 쓸 줄은 몰랐다. 나 참. 또 1분이 지나버렸네. 삼각대에 대해 도대체 어떤 글을 쓸 수 있는 거야? 내가 이걸 들고 사진 찍은 것도 아니고 유튜브 촬영하려고 사둔 건데 먼지만 쌓이고 있네. 난 왜 유튜브를 시작하지 못하는 걸까? 너무 잘하려고 해서 그런가? 아니, 그보다 먼저 기술적인 것을 배워야 하나? 일단 뭐가 되든 한 편을 찍어보자. 그럼 뭘 찍지? 그래.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당장 찍어보자. 엄마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시네. 그래. 그럼 김치찌개 요리 영상을 찍어보자. 내 얼굴이 나와야 하나? 아니다. 요리니까 손과 목소리만 나오게 촬영을 해보자. 자, 그럼 찍자. 삼각대야, 이리 와. 이렇게 계속 뇌에서 떠오르는 글을 받아 적다 보면 제대로 된 궤도에 진입한다. 만약 10분이 지났는데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면 15분, 20분. 시간을 늘리며 글을 써보라. 반드시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글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딱 이 방법으로 꾸준히 해보라. 정성화의 말을 다시 떠올려보자. 방법을 아는데 30분, 그것을 자유롭게 운용하는데 10년이 걸린다. 10년을 무서워하지 마라. 꼭 10년 후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서두르지 말라는 말이다. 결과가 좋지 않다고 조급해하지 말라는 말이다. 꾸준히 매일 연습하면 1년 후에도 당연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연습하면 10년 동안 해봐야 520번 연습한다. 매일 연습하면 2년 동안 730번 연습한다. 운동은 하루에 몰아서 할 수 없지만 글쓰기는 하루에 집중해서 해볼 수 있다. 할 수 있는 분야와 할 수 없는 분야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제 선택하라. 2년인가 10년인가. 나는 당신의 이름을 베스트셀러 작가 명단에서 2년 후에 보고 싶다. 지금 당장 2년 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당신의 모습에 대해 10분 동안 쉬지 않고 글을 써라. 됐다. 이제 729일 남았다.